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늘어나면서 그 변동성이 주로 트럼프 입에서 나오면서 발언을 많이 하면 주식이 내려오고 트럼프가 조용하면 반등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주식이 내리는 쪽은 아닌 건데 요즘 변동성이 큰 것, 그러니까 실제로 변동성이 큰 것, 내재 변동성이 큰 것 이런 것들이 주식의 약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주식이 내리고 오르고 하는 폭이 큰데요.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주는 중앙은행들 기준금리 결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또 향후 주식에 관련돼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를 보면은 이어 투 데이트로 S&P가 지금 4.1% 마이너스고요. 고점에서 보면 약 8% 정도 하락한 것이고 나스닥이 8.1%고요. 유로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유로는 유로스탁이 지금 10.4% 플러스고요. 독일이 15.5% 플러스, 프랑스가 8.8% 플러스, 영국이 4.3% 플러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이 좋고, 유럽이 좋은 이유는 뭐니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이득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아시아 쪽을 보면은 일본은 아무래도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7.1%. 그리고 중국은 플러스 1.8%로 보이지만 중국의 기술주들은 많이 올라서 지금 항생은 19% 정도로 올라 있고요. 그리고 항생이 이렇게 오르고 중국 쪽 기술주들이 버티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도 버티고 있는 주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7%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S&P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8%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갔을 때 한 10%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림표를 보시면은 이게 2024년인데 그 전 그래프는 그냥 일방적으로 쭉 올라옵니다. 지금 요런 데서 한번 걸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점이 더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짧게 보시면은요. 금년 들어서 지금 고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여러 날 빠지고 또 오르면 바로 따라 내리고 내리면 또 바로 따라 오르고 굉장히 벌러타일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 모양새가 지금 계속 빠지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이번 주에 또 중앙은행들이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다른 것들은 이게 10년짜리 이자율인데 지금 주식 내릴 때 이자율도 내려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가게 된 것이고요. 10년짜리 금리는 4.1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3 레벨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달러 이자율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10까지 가 있던 것이 지금 103.70 정도. 달러 엔도 거의 비슷합니다. 레벨 자체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158, 159 레벨에서 지금 148까지 내려와 있고요. 반면에 원달러는 1,450원을 중심으로 좀 갇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예인이 연초에 900에 있던 게 990까지 갔다가 지금 980 근처에 있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이런 레벨입니다. 이게 2020년, 2022년 레벨이고요. 요 레인지 있잖아요. 한 9.4에서 10 요런 레인지가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지금 트럼프 관세가 만들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로 원하는 게 뭘까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조업을 지원하고 감세로 줄어든 국가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외교의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관세가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하락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 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으로 S&P 기업들의 12개월 예상 수익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난 23주 동안에 22주가 S&P의 그 기대 예상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관세가 올라가면 내 생활 비용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59%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향이 없을 거다 또는 내려갈 거라는 그런 예상보다는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센티먼트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는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쪽에 수입 예측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주 동안 요거 한 번을 빼고 22주 동안 계속 내려가고만 있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들이 쭉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연준이 수요일 날 있는데 지금 4.5%로 홀드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연내에 추가로 이 이코노미스트들은 한 2번 정도, 페드워치는 한 2.5회 정도 이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이 3월 7일 날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식이 폭락했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풋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식이 빠졌다고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패드 풋, 패드가 뭔가를 받치는 패드 풋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패드 풋을 하는 의미로서 금리를 내린다면 패드 풋 때문에 주식이 서포트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 수요일 날 하는데 0.5%에서 홀드할 것 같고요. 1월 인상 효과를 평가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또 오르려면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엔화 약세가 유지돼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야 되고 임금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50bp 올려서 한 1%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목요일 날 있는데 4.5%에서 홀드할 것 같고요. 스위스는 현재 0.5%에서 0.25%로 25bp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금이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보면은 지금 주식 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금이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금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그 다음에 뭔가 불확실성이 많을 때 오르는 것이라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봐지고요. 그렇지만 금의 지금 수요가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쉽게 내려온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내렸다가 지금 8만 위로 올라갔는데요. 비트코인은 아주 밸류가 아주 없어서 빵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글쎄 한 반토막 나서 한 4만 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인트린식 밸류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거니까 본질적 가치가 없는 게 사실 무한대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2배, 3배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사봤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국내에서 샀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 절반 이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2배 이상 오르는 걸로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고요. 트럼프 관세가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많은 변동성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더 변동성이 커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여기서 더 폭락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시장 잘 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